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뭐 수소차 쪽, 수소경제 쪽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하고 수소차 쪽하고 전기차, 수소차 잠깐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과연 진짜 친환경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소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좀 그 수소 생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뭐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죠. 요거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또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주에 했던 거는 그냥 조금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부생수소가 있고 수전의 방식 수전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 계질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걸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화학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주가랑 주식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뭘 주식을 설프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요게 분명히 관련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알면 여러분들 수소차 관련되는 것들, 수소경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생수소 첫 번째 얘기, 부생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부생수소라는 게 뭐냐면요. 자, 뭐 석유화학이나 그다음 제철 공장들 뭐 이런 데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면 수소가 조금씩 나와요. 수소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이 다른 것들을 그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다 그래서 부생수소예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괜찮죠. 괜찮아요. 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발생되냐 하면요. 전체 발생량이 19만 톤 정도입니다. 전체 발생량이 19만 톤 정도인데 이쪽에서는 부생수소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공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순도가 높지를 않아요. 순도가 낮습니다. 자, 그런데 약 19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자, 지금 현재 남는 게, 잉여수소가 한 5만 톤 정도가 남아 돌아요. 자, 근데 이 5만 톤 정도면 수소차 뭐 한 25만 대 분량 정도, 그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수소차가 아니죠. 수소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수소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경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여기서 나오는 걸로 쓸 수 있는데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런 부분만 알아도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주가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쳤던 종목 있죠.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4월 17일 날 그 금요일 날 장중에 상한가를 쳤었습니다. 자회사가 이 수소를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회사는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석유화학 공장, 제철 공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수소를 받아갖고 정제를 해서 순도를 높여갖고 파는 그런 걸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생산량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수소 경제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정도 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소 뽑으려고 뭐 정유공장 이런 것들 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즉 생산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풍국주정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 뭐 석유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제품 생산하고
그 부가되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그 수소를 정제해 갖고 파는, 단순하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풍국주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요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매매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답이 나오죠. 다른 쪽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시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방법이 부생수소인데요. 이거는 생산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수전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저 학창 시절에 이런 실험을 했죠. 물을 갖다 놓고 이걸 전기로 분해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에서는 물이 H2O니까요. 자, H는 수소, O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하고 수소를 분리를 하면서 이 양극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음극에서는 산소가 발생됩니다. 자, 요런 거를 하는데, 자, 요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열 반응이에요. 즉 열이 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전의 방식이 보편화가 되고 좋아지면요. 자, 이 따로 열 에너지를 또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진정한 친환경이죠. 이게 진정한 친환경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방식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에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비용 자체가 너무 과도합니다. 자, 이 물을 분해하는데 이 촉매를 백금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기 분해를 하잖아요.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소를 이 전기로 분해를 해서 이 수소를 생산해서 그걸로 다시 전기를 연료전지 쪽이겠죠.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소차를 달리게 하는 그런 걸 하려면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진정한 친환경 방식은 이런 거다라는 거. 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전의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수소차, 일본이 왜 수소차, 중국이 왜 수소차,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세 번째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수증기 계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LNG를 이용을 합니다. 자, LNG의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 성분이에요. 메탄은 CH4, C는 탄소죠. 그리고 H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입니다.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메탄가스 CH4입니다. 자, 이 천연가스를 700도 이상의 고온의 수증기, 이거하고 반응을 시켜요. 이거하고 반응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탄소는 따로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수소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수소가 생산되는데, 자, 요거는 굉장히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그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근데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수증기 계질법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의 5배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또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 그걸 또 이렇게 분해해서 탄소 따로 떼내고 뭐 산소 따로 떼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수증기 계질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막 푸시를 하는 겁니다. 저 천연가스에서 뽑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기존의 세계 질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뺄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기존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있죠. 원유 중심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자,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죠. 자, 이 보시게 되면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산유국에서는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자, 이거를 미국이 가져다 쓰면서 뭐 저 경제적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군사적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사우디나 뭐 이런 산유국들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 원유를 또 공급을 하고 미국채를 구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우디 같은 경우,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자, 원유를 판매를 하죠. 자, 이 신흥국에다 원유를 판매를 하고, 자, 이쪽에서는, 신흥국 쪽에서는 원유를 구입하면서 달러를 이쪽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달러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미국 쪽에서는, 신흥국 쪽에서는 열심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 열심히 상품을 수출을 하죠. 그리고 이걸 미국으로 주면서 달러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게 균형이 무너져 버렸죠. 뭐냐면 2018년도 들어서 2012년도 정도부터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을 좀 캐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그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런 형태인데요. 자, 이 기존에 원유나 가스, 천연가스 이런 걸 뽑을 때는 이 시추를 세로로 합니다. 세로로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석유를 퍼올리는데요. 자, 이 셰일층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관을 받고 이 세로로 이렇게 또 관을 또 이렇게 좀 설치를 해요. 여기 나오듯이 셰일가스 채굴 방식이,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약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약품하고 수증기 이런 것들을 고온고압으로 쫙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셰일층에 있던 그 원유나 그 다음에 가스들 이런 것들이 그 셰일층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자, 이거 트럼프가 오죽 별난 인간입니까? 진짜 별난 인간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환경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한다는 얘기가, 뭐 지구는 뭐 원래 지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건데, 뭐 가스 때문은 뭐 이산화탄소 뭐 온실가스 때문은 뭐 그게 무슨 이유가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구는 지가 알아서 혼자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그러는 거야 라고 애써 무시를 하는데요. 미국 쪽에 이런 환경이 돼 있다라는 것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예전에는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을 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을 하는 나라죠. 자, 그리고 그 많은 엄청난 그 에너지 기업들, 이런 것들이 거의 공화당을 좀 이렇게 정치적인, 후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공화당 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에너지 기업이나 뭐 방산 기업들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셰일층에서 나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막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여기에도 나오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예전에 제가 작년에 강연회 할 때 이거를 썼던 그 PPT 그 내용을 요렇게 조금 옮겨온 그런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천연 가스 도입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아까 수증기 개질법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미국이
최대 셰일가스 이 LNG 생산할 수 있는 남아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천연가스가 남아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고리가 조금 이어지시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뭐 특별한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중에 이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커나가고 지금 현재는 수전의 방식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산하는 수소 가치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상당히 싼 값으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수소 경제는 대박을 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코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기가 뭐 한 20억 하는데 한 개 세우려 그러면 그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좀 이 빈깡통이 요란하죠.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싸우는 분도 봤어요. 싸우는 분들도 봤는데 요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면 뭐 싸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끝나면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 단독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론자예요. 자, 미국은 2050년 정도까지 화석 연료들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한 개도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이런 것들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여요. 자, 지금 연준에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미국 경제 자체도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도 유가 떨어져서 에너지 기업들 도산할까봐 야, 우리 돈 무제한으로 공급할게. 회사채 살게.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도 우리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는 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들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LNG 쪽 천연가스들 이런 쪽 판로가 필요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수소 경제 이쪽으로 가면서 그 미국이 트럼프가 맨날 떠들고 있는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감소시켜 줄 수 있고 우리도 미국 쪽에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정부의 복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왜 수소차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수소 생산하는 방법에서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의 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미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샀으면서 미국 쪽에 많이 다른 기업들이, 다른 것들이, 회사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관계가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물을 캡처를 하나 해놨는데요. 여기 제가 물을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수전의 방식이요. 그게 궁극적인 방향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소 생태계를 준비를 한다라면, 그리고 LNG 쪽에서 수소를 뽑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부생수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생태계 자체가 커지겠죠. 자, 근데, 자, 요런 복심으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재밌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이때 당시 제가, 오프라인 합정동에서
저 오프라인으로 강연회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가스관 주식들 뭐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항상 TV 방송을 보면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자, 우리 러시아하고 가스관을 연결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하고 좀 좋아진다고 한들. 자, 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을 무시하고 지금 바로 땅 다 파갖고 가스관을 연결한다고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뭐 저 국회에서 180석이나 180석이나 여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그럼 뭐 또 이 가스관 관련주들도 들썩들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을 안다라면 그냥 짧게만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스관 잘못 연결하면 피곤해져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판매를 하는데, 자, 딱 계약을 딱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 100만 톤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고, 이 100만 톤을 만약에 수입을 해서 우리가 쓰고 남았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소진해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와서 다른 국가로 옮겨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뻑하면 러시아 애들 그러잖아요. 유럽에다 대고 협박하잖아요. 야, 가스관 잠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있으면 또 들썩거릴 수도 있어요. 가스관 관련주들이 뭐 연결 한 해 만에 그리고 바람 잡으면 들썩거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가스관 관련주들은 이 북한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더라도 그냥 단타만 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수소차 관련주들은 어떤 걸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수소차의 핵심은 스택이라는 저 연료 전지예요. 연료 전지 부품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수소차의 원가 구성 내용을 제가 여기에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가장 큰 게 연료전지 스택 쪽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1차 전지, 2차 전지, 뭐 3차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귀에 익었을 거예요. 1차 전지는 뭐냐면 예전에 쓰던 건전지, 그냥 일반 건전지 한번 쓰고 충전 안 되는 것들이요, 그냥 버리는 건전지, 그걸 1차 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배터리처럼 이 전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충전해서 쓰고 또 충전해서 쓰고, 뭐 전기차 배터리나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것들 충전해서 쓰는 거, 이걸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3차 전지도 있는데 이 3차 전지는 연료 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수소차에는 3차 전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를 넣어서 그 수소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갖고 저 연료 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산 비중이, 생산 원가 구성이 연료전지하고 스택이 한 40% 정도예요. 자, 그리고 운전장치가 뭐 한 15% 정도, 전원장치가 10%, 그 다음에, 저, 수소 저장장치, 탱크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기타가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소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저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죠. 일진 복합 소재. 뭐 그쪽에서 뭐 총알을 쏴도 좀 저 폭발하지 않는 뭐 끄떡없는 그런 거 지금 개발을 한 상태고요. 자, 이쪽하고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연료전지 스택. 자, 그래서 수소차의 핵심은요,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 연료전지 스택을 보셔야 돼요. 스택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스택은 뭐냐면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자,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시키면서 그러면서 부산물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H2O,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은 연료전지 스택이 차지하고요. 자, 이거는 수소차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스택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아예 처음에 뭐 한 몇 분만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스택 관련주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만 조금 해보시면요, 자, 어떤 게 대장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뭐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에서 왜 수소차인지, 왜 수소경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한 발자국 더 성공 투자에 섰을 겁니다. 왜? 뭐 남들이 그냥 좋다 좋다 하니까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장에 가려면 거기서 뭘 산다든가 뭘 팔러 가는 그런 목적이 있고, 뭐 뚜렷한 그 방향을 아시게 된 거니까요. 자, 일단 뭐 다음부터도 제가 뭐 이런 영상들, 좋은 영상들을 좀 찍어서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제발 좀 그냥 뭐 1분 보고 말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자, 저도 이거 괜히 뭐 쓸데없이 목 아파가면서 이런 거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광고가 붙어서 뭐 이런 거, 뭐 광고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 광고 수익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얼마 안 된다 그럽니다. 뭐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것도 지금 뭐 광고가 붙으려면 까마득하게 나봤습니다. 괜히 이런 걸 만들어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버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